207년 여름이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먼 북방 오한족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승전보가 전해지고 장수들은 기뻐했지만 조조 진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성에서 돌아오던 중 한 사람이 병에 써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곽가, 자는 봉요, 38세의 젊은 참모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조조 곁에서 전략을 논하던 그가 갑자기 위독해진 것입니다. 조조는 병문안 사신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밤낮으로 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곽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곽가가 죽자 조조는 통곡했습니다. 순욱을 비롯한 참모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모두 나와 비슷하오. 오직 봉요만이 가장 젊었소. 천하가 태평해지면 후사를 그에게 맡기려 했는데 천하의 조조가 이렇게까지 슬퍼한 참모는 많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곽가는 어떤 인물이었길래 조조는 그를 이토록 아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벽한 천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 삼국지의 기록을 통해 곽가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재와 괴짜 두 얼굴을 가진 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곽가는 170년경 예주 영천군 양책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허난성 지역이지요. 이곳은 당시 명문가들이 많이 살던 곳으로 순욱, 순유, 진군, 정욱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모두 이 지역 출신입니다. 일종의 인재 집산지였던 셈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곽가는 어려서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통찰력이 뛰어났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는 20살이 되자 특이한 선택을 합니다. 이름과 경력을 숨기고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는 후한 말기, 천하가 혼란에 빠져가던 시기였습니다. 곽가는 이 혼란을 일찍부터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서지 않고 조용히 영걸들과 교류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신중함은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곽가는 당시 가장 유력한 군벌이었던 원소를 찾아갑니다. 아마 196년경의 일로 보입니다. 원소는 사세삼공을 배출한 명문가 출신이었고 당시 가장 많은 땅과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천하를 차지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곽가는 원소를 직접 만나본 후 실망합니다. 원소의 참모였던 심평과 곽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소는 휘하에 가시는 많으나 활용할 줄 모릅니다. 거칠에만 많고 실용적이지 못하며 계책을 꾸미기 좋아하지만 막상 결단을 내려 실행하지 못합니다. 천하의 패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27세 청년이 당대 최고 군벌을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지요. 하지만 이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훗날 관도대전에서 원소는 우유부단함 때문에 패배하게 됩니다. 곽가는 원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순욱의 추천으로 조조를 만나게 됩니다. 조조와 곽가의 첫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둘은 천하의 일을 논했고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대업을 이룰 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 곽가도 밖으로 나오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진정 나의 주군이다. 이때가 196년경 곽가의 나이 27세 무렵이었습니다. 조조는 조정에 표문을 올려 곽가에게 사공군제주라는 관직을 내렸습니다. 군제주는 군사 관련 제사와 의례를 담당하는 직책인데 실제로는 조조의 핵심 참모 역할이었습니다. 곽가는 20대 초반을 관찰로 보냈고 20대 후반에 평생의 주군을 만났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지만 기회를 놓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11년간 곽가는 조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다른 참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순욱은 조조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내정과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지요. 순유는 구체적인 전술과 공성전에 뛰어났습니다. 정욱은 조조의 본진을 지키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곽가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곽가는 주로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같은 전략적 판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른 이들이 맡았고, 곽가는 조조가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 경영자 옆에 전략 담당 참모 같은 위치였습니다. 회사 전체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사람 말입니다. 곽가의 대표적인 활약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97년, 조조는 여포와 합의성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싸웠지만 여포는 성 안에 굳게 틀어박혀 있었고 조조군은 지쳐갔습니다. 조조는 철수를 고려했습니다. 이때 순유와 곽가가 함께 말렸습니다. 여포는 용맹하나 지모가 없습니다. 지금 3번 싸워 모두 패배했으니 얘기가 쇠퇴했습니다. 진궁에게는 지모가 있으나 결단이 느립니다. 지금 여포의 기세가 회복하지 못했고 진궁의 계책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 급히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조조는 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결국 수공으로 여포를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순유와 곽가가 함께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곽가 혼자만의 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마치 곽가만 이 조언을 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200년경, 조조는 원소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강동의 손책이 조조의 본거지 허도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곽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손책은 사람을 많이 죽였고 경비를 소홀히 합니다. 경솔하고 용맹하기만 합니다. 반드시 자객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과연 얼마 후 손책은 허공의 식객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것이 곽가의 뛰어난 점이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정확히 파악했던 것입니다. 손책이 경솔하고 원한을 많이 샀다는 것. 그래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 이것은 정보 분석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202년, 원소가 죽고 그의 아들 원상과 원담이 후계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많은 참모들은 이 기회에 바로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곽가는 반대했습니다. 원소는 생전에 이 두 아들을 사랑했지만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참모들도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 공격하면 둘이 힘을 합쳐 대항할 것입니다. 차라리 남쪽으로 형주를 공격하는 척하면서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조는 곽가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원담과 원상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원담이 조조에게 항복해왔습니다. 조조는 이를 이용해 하북을 평정했습니다. 이것이 곽가의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기다림의 가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때로는 상황이 저절로 유리하게 돌아오도록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207년, 조조는 먼 북방의 오한족 정벌을 결정합니다. 원상이 그곳으로 도망가 재기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오한은 너무 멀고 그동안 유표가 유비를 시켜 허도를 공격할 것입니다. 곽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유표는 의심이 많아 유비를 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상은 다릅니다. 원소의 아들이라는 명분이 있고 옛 원소의 부하들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주, 귀주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조조는 곽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원정 중 곽가는 또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병사는 신속함을 귀하게 여깁니다. 짐수레를 남겨두고 경기병으로 빠르게 이동하십시오. 그들이 준비하기 전에 습격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병귀신속의 유래입니다. 조조는 곽가의 계책대로 빠르게 이동해 오한을 대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정이 곽가에게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풍토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조의 슬픔은 컸습니다. 헌제에게 상주하여 곽가의 시급을 800호 더해 총 1000호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곽가는 정벌에 따른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매번 큰 의논이 있을 때마다 적을 맞아 변화를 제어하는 계책을 내었습니다. 제 계책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늘 곽가가 이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천하를 평정하는데 그가 도모한 공이 높습니다. 곽가가 죽고 1년 후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합니다.
이때 조조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곽가가 살아 있었다면 나를 이 지경까지 오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곽가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적벽대전의 패배 원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수군 전투 경험 부족, 역병 발생, 화공에 대한 대비 부족, 적을 과소평가한 조조의 자만심 등 곽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오히려 당시 조조에게는 가후라는 뛰어난 참모가 있었고 가후는 남하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곽가가 있었다면 조조가 들었을까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곽가의 또 다른 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진수는 정사 삼국지에서 곽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능하지만 성격적 결함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입니다. 관우, 장비, 법정 같은 이들과 함께 능력은 뛰어나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는 그룹에 넣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군이라는 참모가 곽가를 여러 차례 탄핵했다고 합니다. 품행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쉽게 말해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곽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태연자약했다고 합니다. 조조도 이를 알면서 곽가를 계속 중용했습니다. 진군의 정직함도 좋게 여기고 곽가의 재능도 아꼈던 것입니다. 참모로서는 탁월했지만 개인 생활은 자유분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때로 규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조조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곽가의 품행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의 통찰력과 판단력은 대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곽가는 정말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곽가의 공적은 제한적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군대를 직접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내정 업무도 맡지 않았습니다. 주로 조조와 대화하며 조언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곽가의 활약으로 나오는 것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순유의 공이거나 여러 참모가 함께한 일입니다. 곽가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곽가는 과대평가된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곽가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첫째, 정세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원소를 떠나고 조조를 선택한 것, 손책의 죽음을 예측한 것, 원담과 원상의 분열을 기다린 것, 이 모든 것은 상황을 정확히 읽는 능력입니다. 둘째, 조조와의 심리적 교감이었습니다. 복료만이 나의 참뜻을 이해한다는 조조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리더에게는 자기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참모가 필요합니다. 곽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결정의 순간에 용기를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여포를 칠 때, 오한을 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곽가는 조조를 믿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리더는 힘이 납니다. 그러니 곽가는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하나를 완벽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리더십에서 판단력의 중요성입니다. 곽가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오늘날 리더에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보는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곽가는 이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을 평가할 때 다면성을 보는 것입니다. 곽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품행에 문제가 있었고 동료에게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의 본질적 가치를 보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핵심 강점입니다. 셋째,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곽가가 20대를 관찰로 보내고 27세에 조조를 만난 것, 원담과 원상을 기다린 것, 오한을 빠르게 친 것, 모두 타이밍이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움직이고 언제 기다릴 것인가.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곽가는 207년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조는 그 후에도 오래 살았지만 곽가를 잊지 못했습니다. 적벽에서 패하고 한중에서 고전할 때마다 곽가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가 남긴 영향은 남습니다. 곽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조직에 곽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